오셨어요 잉크님들. 오랜만에 빈티지 만년필 리뷰입니다. 예전에 52번 영상에서 현재 생산되고 있는 9세대 캠리스 그리고 10세대 데시모이 리뷰를 한 적이 있었어요. 오늘은 훨씬 오래된 1967년산 빈티지 캠리스를 리뷰해보려고 합니다. 이제 56년이 된 모델이에요. 이번에도 역시 이베이로 구매했습니다. 박스부터 볼까요? 컴팩트한 귀여운 빨간 박스에 담겨있더라고요. 패키지가 독일어로 되어 있는데 되게 신기하게 여기 붙어있는 주소는 또 덴마크입니다. 추출할 수 있는 모든 정보를 읽어보면 여기 파이러트 캠리스, 예전에는 영어로도 베니싱 포인트라고 하지 않고 캠리스를 상품명으로 썼거든요. 그리고 볼 아우토마트, 영어로 fully automatic machine이라는 뜻이더라고요. exclusive. 근데 이 옆을 보면은 제가 제대로 찾아본 게 맞다면 배포권은 CW 에딩앤코 함부르그에 있음이라는 뜻이 됩니다. 그리고 뒤에 주소는 스칸 프락티쿠스라는 샵 이름인가 봐요. 이 주소가 코펜하겐에 있거든요. 에딩사가 유럽에 들어오는 파이러트 제품을 수입 유통하지 않았을까요? 아니면 다른 사연이 있으려나요? 검색해봐도 이 부분은 잘 모르겠더라고요. 아시는 고수분이 있다면 언제나 환영입니다. 말을 줄이고 열어보겠습니다. 쉐입이 너무 귀엽지 않나요? 파이러트 캠리스는 1963년 처음 출시되었죠. 그때의 모양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지금 캠리스랑도 좀 다르죠. 다음 해에 좀 더 유선형 모양이 납작하게 바뀌면서 클립도 그렇고 현행 캠리스랑 좀 더 닮은 2세대가 나옵니다. 제가 이번에 구매한 캠리스는 3세대인데요. 파이러트가 캠리스의 저변을 공격적으로 넓혀가면서 스쿨펜 버전의 캠리스도 만들어내던 시대의 제품이에요. 그래서 여기 설명을 보아도 저비용을 극한까지 추구한 시리즈. 네, 그걸 이리 비싸게 샀습니다. 이 뒤에 현행 캠리스가 되기까지 여러 변천사가 또 있지만 오늘은 3세대 캠리스를 조금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웹사이트 연대기엔 사진이 하나만 나와 있지만 3세대의 모델은 크게 3가지로 구분이 가능해요. C100RW, CS100RW, CS200RW. 원래 캠리스는 처음부터 14K 닙을 쓰고 꽤나 고급 모델이었거든요. 근데 파격적으로 스틸 닙 모델을 출시합니다. 다만 닙만 바뀌는 게 아니라 외관도 굉장히 심플해지죠. 편견을 가지고 보면 안 되지만 약간 염가인 모델 느낌이 나는 것 같기도 해요. 그러면서 가격도 2세대 때의 반 이상으로 내려요. 단돈 1000엔. 물론 1965년도에 1000엔이면 큰 돈이지만 캠리스의 이전 행보에 비하면 충분히 파격으로 생각됩니다. 처음에는 이 푸시 버튼이 아주 길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버튼이 좀 더 짧아진 모델들도 나왔어요. 버튼이 짧아진 모델이 숏의 S를 붙인 CS100RW 모델입니다. 뭔가 이 숫자가 붙은 모델명 익숙하지 않으세요? 플래티넘사의 센츄리도 비슷하게 이름 붙였었죠. 그러면 CS200RW는 뭘까요? 네, 숏타입과 다른 건 같지만 2000엔짜리 모델이에요. 모양은 이제 이것들과 같아요. 그치만 다시 14K 금립을 장착한 모델입니다. 닙을 안 봐도 구별할 수 있는 또 하나의 차이가 있는 게 금립은 클립이 금장, 스틸 닙들은 은장입니다. 그럼 제 건요? 금색 클립과 함께 닙도 14K로 이 CS200RW 모델인 걸 알 수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제 펜은 꽁다리가 길다는 거였어요. 정식 모델명으로 C200RW는 없었거든요. 그래서 빈티지 캠리스 블로그를 운영하시는 브루노 터트 씨와 메일을 주고받았는데 롱타입 개체수가 워낙 적어서 잘 안 보이긴 하지만 실제로 롱타입 200RW도 있었다 하고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빈티지 캠리스에 관심 있으시면 방대한 콜렉션과 상세한 사진 자료를 정리해 놓은 이분의 블로그 정말 추천드립니다. 후대 모델들까지 다 같이 놓고 보면 3세대만 약간 외관이 튀어요. 나머지는 1세대와 2세대의 중간 어딘가인 듯한 쉐입을 가지고 있는데 저는 묘하게 투박한 이 3세대에 눈이 갔습니다. 어떻게 보면 메인 노선에서 탈락한 모델인 셈이지만 제 눈에는 제일 귀엽고 이뻐 보이기도 하고 왠지 정감이 갑니다. 그러면 이제 제 펜을 실제로 들여다볼까요? 현행 9세대 캠리스, 10세대 데시모를 나란히 두고 비교해볼게요. 전체적인 실루엣을 봤을 때 현행에서 느껴지는 오묘한 커브는 없어요. 중간 배럴은 원통에 앞뒤로 살짝씩 좁아지는 전반적으로 플랫한 쉐입입니다. 현행은 각 부분의 끝이 동글동글 둥글려 있는데요. 3세대는 그런 것도 없이 아주 정직하게 각져 있어요. 약간 그 옛날 핸드폰 느낌? 클립도 마찬가지로 딱 각져 있죠. 특징 중에 하나는 3세대의 헤드 부분이 길고 이게 끝나는 부분부터 클립이 있기 때문에 펜을 잡았을 때 클립이 비교적 덜 거슬린다는 거예요. 푸시 버튼의 뒤쪽에는 배럴과 색이 흡사한 골드빛 원장식이 되어 있습니다. 저는 이상하게 이렇게 길게 빠진 푸시 버튼에 꽂혔는데 200 숏 타입들은 이 앞뒤가 검정색이 아니고 빨간색 아니면 약간 틸 색상 같은 푸른색 등등 색상도 다양했어요.
굵기는 현행 캠리스보다 훨씬 가늘고 경량화된 느낌입니다. 데시모보다도 좀 더 가늘어요. 또 하나의 특징은 3세대 캠리스는 배럴이 알루미늄으로 되어 있어서 정말 초경량 모델이에요. 거의 이 안이 비어있나 싶을 정도로요. 데시모가 21g이라고 하는데 그것보다 훨씬 가볍습니다. 그도 그럴 게 지금은 분해하려면 배럴을 이렇게 돌려 열어주는데 3세대는 이렇게 그냥 팅 빠지거든요. 닙 컨버터를 통째로 배럴에 꽂아서 쓴다고 생각하시면 될 듯해요. 푸시 버튼은 이렇게 뽑아낼 수 있는데 그만한 길이의 컨버터가 들어있습니다. 슈 타입은 푸시 버튼이 더 짧아지니까 잉크 용량이 더 적을 걸로 생각돼요. 마저 외관을 볼까요? 3세대 스틸립 모델들은 배럴 색이랑 클립이 완전 흰 은색 톤의 알루미늄이고 14K님 모델은 클립은 완전 금장, 배럴도 살짝 더 따뜻한 샴페인 골드 톤의 좀 더 매끈한 마감이에요. 그리고 모든 14K님 3세대가 그런 건 아닌데 이 펜은 배럴 뒤 끝에 이렇게 눈꽃 패턴의 장식이 그려져 있었어요. 정말 깔끔하면서도 귀엽지 않나요? 사실 이 디테일에 제일 반했었거든요. 제가 타우트 씨에게 그것도 물어봤는데 혹시 이 스노플레이크 패턴이 어떤 의미인지 아니? 근데 그 아무 뜻 없지 않을까? 이러시더라고요. 딱 이 쉐입과 어울리는 정도의 장식이에요. 까진 부분도 없이 컨디션이 너무 좋아서 행복합니다. 파이로트라는 브랜드 각인 살짝 있고 그 옆의 빨간 삼각형은 닙 유닛을 결합할 때의 방향을 알려주는 거예요. 닙 유닛을 뽑았다가 다시 낄 때 이 빨간 점을 삼각형이 그려진 방향으로 넣어줘야 해요. 빨간 점 바로 뒤에 금속 노치가 있어서 다른 방향으로 넣으면 걸려서 안 들어갑니다. 쭉 들어가다 보면 탁 걸리는 지점이 있어요. 그때 살짝 오른쪽으로 돌려주면 찰칵 잠깁니다. 데몬스트레이터 모델을 보시면 더 잘 보여요. 이게 노치의 길이라고 생각하면 이렇게 들어간 뒤에 오른쪽으로 살짝 장전되듯이 딸깍 대기하고 있다가 푸시 버튼을 누르면 앞으로 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3세대 캠리스도 노크온 타입입니다. 푸시 버튼을 눌렀을 때 딸깍이 아주 크진 않고요. 거의 앞에 머무는 듯하게 나갔다가 다시 눌러주면 입이 들어가요. 현행과 비교하면 소리의 크기는 좀 더 작고 좀 더 짤깍이는 소리가 납니다. 닙이 이렇게 빠끔하고 나와요. 이런 뭐랄까 기믹은 참 언제 봐도 매력적이지 않나요? 티핑이 예사롭지 않죠? 특별히 닙 사이즈가 기재되어 있지는 않지만 B닙 정도로 생각 중입니다. 획도 너무 예쁘게 나와요. 나중에 자세히 보여드릴게요. 아예 빼서 봅시다. 닙을 넣을 때 오른쪽으로 살짝 돌려서 걸어주었던 거 기억하시죠? 그래서 살짝 푸시 버튼을 왼쪽으로 돌려주고 빼주셔야 합니다. 처음에 이리저리 만져보다가 그대로 당겼더니 푸시 버튼만 빠지고 하고 당겼더니 컨버터만 빠져서 순간 와 망했다 생각이 들었었거든요. 여러분은 그러지 마시고 왼쪽으로 돌려서 되게 다리처럼 예쁘게 꺼내주세요. 그럼 이제 닙의 전체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노출된 닙 피드가 현행보다 조금 더 짧고 두텁습니다. 그래서인지 쓸 때 안정감이 좀 더 있어요. 닙 자체도 좀 더 땅땅한 느낌이죠. 현행은 하트홀 레벨의 숄더가 위치해서 닙 각도가 좀 더 길게 내려온다면 3세대는 훨씬 위에서 이미 끝나 있어요. 닙 티핑 차이가 각을 살린 티핑이라서 딱 봐도 살짝 스톱처럼 나오겠죠? 닙 위의 정보는 14K585 파이로트 그 밑에 H367이라고 적혀 있어요. 이 숫자는 데이트 코드로 67년 3월에 제조된 닙이라는 뜻입니다. H는 히라츠카 공장에서 만들어졌다는 뜻이에요. 다른 공장은 알파벳이 또 달라지는데 생산 연월을 알아낼 때는 중요한 건 숫자가 되겠죠. 푸시 버튼을 빼면 카트리지나 컨버터의 자리예요. 파이로트 에어로메트릭 컨버터가 들어있습니다. 저는 안에 펠리칸 4001 브릴리언트 브라운을 넣어놨어요. 에어로메트릭 사용은 어렵지 않으니까요. 잉크 충전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닙을 끼운 상태로 병에 담가서 찻찻 눌러주시면 돼요. 이 정도면 각 요소를 다 본 거겠죠? 글씨를 빨리 보여드리고 싶어가지고 푸시 버튼 끼워서 각도 잘 맞춰서 넣어주시고 살짝 오른쪽으로 돌려주시고요. 진짜 예쁘지 않나요? 세로 획은 정말 넓적하게 나오는 반면 가로 획은 그 정도까지는 아닙니다. 그치만 가로 획이 너무 뻑뻑하고 가늘게 나오는 게 아니라서 속 시원해요. 손색 없는 개체입니다.
빈티지는 하나 써보고 막 필감을 함부로 말할 수는 없지만 삔입이기도 하고 흐름이 절제된 펠리칸 잉크를 넣었는데도 부드럽게 미끄러집니다. 사실 빈티지 매물이 뜨면은 막 포모에 마음이 조급해져서 덥석 샀지만 마음에 쏙 들지 않을 때도 많은데 이건 정말 뿌듯한 구매였어요. 약간의 단점은 마름이 조금 있는 편이라는 거? 뒷부분도 마치 프릭션 핏처럼 꼈다 뺐다 하는 결합이라 밀폐가 완벽하지 않을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보통 이렇게 배럴을 돌려서 여는 것들은 오링을 껴놔서 밀폐력을 높여주잖아요. 그리고 이 앞의 셔터도 고무 패킹이 있지만 오래되기도 했고 현행보다 성능이 떨어질 테고요. 만 하루 뒤에 쓰면 잉크가 진해져 있더라고요. 거의 뭐 숨쉬는 항아리처럼 통풍이 조금씩 되고 있는 캠리스입니다. 늘 느끼는 거지만 조그만 부분까지 뜯어볼수록 만년필에 더 애착이 가는 것 같아요. 인쿠님들도 한번 가지고 계신 펜을 요모조모 들여다보세요. 미처 몰랐던 것들을 새로 발견하고 그 펜이 더 좋아지실 거예요.